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김혜경 씨 의전도 몰랐다고? 이 대표님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제목이 기가 막히네요. 썸네일에 제가 뽑은 제목은 아니고요. 요즘 뜨고 있는 스피커 중에 한 명이죠. 우파의 이제 스피커로 자리 잡았다. 어느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단국대 교수죠. 기생충학을 전공한 기생충학자로 알려진 서민 교수. 요즘 조선일보에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자신의 김영 칼럼을 이제 이렇게 싣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실은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재명을 직격한 건데요. 그것들을 그냥 뭐 이렇게 워딩으로 직설적으로 직격한 게 아니고요. 적절한 예화와 비유를 들어서 아주 수준 높은 직격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함께 하고요. 그리고 논평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자, 문재인 시절, 정권 시절에 제기됐던 이재명 행위가 모두가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서민 교수 하면 자, 이분이죠. 놀라운 것은요,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5세면 한창 뭐 일할 나이죠. 출생 지역을 보십시오. 광주광역시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들어있죠. 호남 출신 중에 이 강한 어떤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이제 우파 뭐 본류와 전혀 이렇게 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전투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 일러서 호남 우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자유 우파, 호남 우파 뭐 이런 쪽으로 연결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지역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워낙 이렇게 특정한 지역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 정치적 쏠림 현상이 나기 때문에, 호남 출신 중에, 특히 이제 광주 출신 중에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면요,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이 서민 교수가 광주 광역시 출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 이 서민 교수는 정치 관련 인물이 아닙니다. 원래는 자기 본업이 이제 기생충학이기 때문에요. 학자로서 그런 일을 묵묵히 걸어왔던 분인데, 언제부턴가는 정치 관련한 빅스피커가 되어 있습니다. 논평가로서 아주 뭐 굉장히 큰 인지도를 갖고 있죠. 그 뉴스를 검색해 보면요, 자주는 아니라도 적어도 한 두 주에 한 번씩 이 서민 교수의 뉴스가 이제 오르내릴 정도로 상당한 인지도를 이제 확보하고 있다. 인지도라는 것은 뉴스에 오르내리는 정도를 갖고 보통 평가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국회의원 중에도요, 1년 가야 뉴스 한 번 안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서민 교수는 전국판 뉴스에 이렇게 오르내리기 때문에 전도가 유망하다.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금배지 한 자리 정도는 충분히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이 원하지 않겠죠. 이런 분들은 그런 것보다도 자신의 소신을 위해서 지금 싸우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뉴스 내용을 보더라도요, 서민 교수 신당역 막말, 민주당 시의원 직격, 성인지 감수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민주당을 주로 공격하는 내용들이 이제 압도적인데요. 그리고 내일보 좌빨 네티즌이 영상 조작했다. 서민 교수 한동훈 극찬. 한동훈을 인정하는 소위 이제 인지도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 서민 교수도 이제 들어가는군요. 여러 사람이 생겼죠, 벌써. 진중권이가 제일 먼저 인정했던 것 같아요. 진영이 다른데도, 우회적으로 한동훈의 그 능력과 비범성을 인정했었죠. 한동훈은 건들면 건들수록 커질 것이다. 그리고 논리 대결에서 한동훈을 이길 사람은 없다. 특히 현 정치권 안에서는 뭐 그런 말을 하면서 한동훈은 섣불리 건들다가는 오히려 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워딩을 던졌죠. 이미 오래전에. 하나의 예언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진중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내외일보예요. 서민 교수 김건희 저격한 고민정에 나랑 유튜브 하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요거는 조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고민정이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현 시점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고 또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대변하는 좀 몇 안 되는 정치권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윤건영과 함께 투톱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고민정에 대해서 이 서민 교수가 이제 저격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대통령실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이 김건희 여사로 다 귀결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자 서민당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어찌나 어그로를 잘 끄는지 그녀 기사만 뜨면 댓글 1000개는 기본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고민정입니다. 서민 교수는 SNS에 고민정의 잘못된 길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고민정은 내가 아는 최고의 댓글 수집가다라며 또한 고민정은 내가 아는 최고의 유튜버라며 조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튜버는 아니면 말고 되고 말고 막 떠들어대는 그걸 의미합니다. 나쁜 의미로서 유튜버도 많아요. 자, 그걸 이야기한다. 자, 서 교수는 그녀만 화면에 비치면 조회수 100만은 기본이라며 안타까운 건 왜 자신이 잘하는 걸 팽개치고 정치를 하고 있는가다라며 은퇴하고 나랑 유튜버나 하자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뻥카 치려면은 유튜버 나랑 해서 돈이나 벌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비꼬는 소리죠. 자, 이런 말을 하면서 저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뉴스를 탔던 거고요. 자,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일보에서 게재한 그 내용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제기됐던 이재명 혐의가 모두 정치 보복이냐라고 묻고 있는 이 이제 칼럼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관한 책을 김경률 회계사와 공동 집필 중입니다. 이 서민 교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에게 제기된 의혹을 정리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이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자, 쓰다가 첫째로 놀란 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의혹을 받는 게 가능할까? 저 역시 같은 생각이거든요. 자,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 중 하나라도 연루된 정황이 있었다면 좌파는 후보를 사퇴하라며 총공세를 퍼부었을 테고 지금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으리라. 공감하십니까? 자, 뭘 잘 모르는 이들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가 모조리 정치 보복이라 주장하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게 빼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탄식이 절로 나온다. 게다가 이 의혹들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 시절 제기된 것들이다. 당시 친정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기도 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서 대선 이후로 미룬 것도 있으니 지금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론을 이제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둘째로 놀라운 점은 이재명 대표가 이 모든 의혹을 부인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부인하고 모른다는 사람을 이제 우리는 흔히 닭발, 오리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모르쇠라고도 하고요. 전형적인 이게 이제 범죄 회피 수법인데요. 묵비권도 어찌 보면 그 연장선에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물론 다른 의미로 또 해석이 됩니다만. 자, 아무튼요. 연루된 게 확실한 것은 인정할 만도 한데 이 대표는 죄다,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한다. 뭐 꼬박꼬박 이 대표 하는 것은 이게 언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와 언론의 차이가 이런 게 있죠. 유튜브에서는 그냥 이재명이 하라고 구독자들이 보통 요구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 대표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제도권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과 언론이라기보다도 그렇지 않은 매체와의 차이가 되겠죠. 자, 1. 대장동 사건이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며 자신이 설계했다고 하더니 민간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겨간 게 드러나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윤석열 게이트로 몰아갔다. 기가 막힐 일이었죠. 이런 걸 보고 포복절도 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좀 의안이 붕붕하다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랬었고요. 2. 백현동 사건에서 공공기관이 쓰던 땅을 4단계 종상향하는 데 기여한 이는 이재명의 척건으로 알려진 김인섭. 그는 이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 70억을 챙겼다. 하지만 이 대표는 김인섭과 맺어진 관계를 부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떨어지는 선거 때 선대 본부장을 했고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 뭐 모른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되죠. 떨어진 선거라도 그때 선대 본부장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대 자기가 떨어진 선거라고 하는 게 성남시장 되기 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명이야.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뭐 이런 데 나갔을 텐데 그러면은
그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자기가 모른다 그러면 이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냥 아무튼 이 서민 교수는 이 책을 쓰게 되면요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 것 같네, 정말. 인지도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3. 성남FC 사건에서 두산건설 등 여러 기업은 후원금을 내고 인허가나 용도 변경 등의 혜택을 받았다. 대가를 노리고 돈을 주는 건 후원이 아니라 뇌물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규정에 따라 광고 영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이 이재명 겁니다. 4.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인데 실제 여러 차례 재판을 치르며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음에도 이 대표의 재산은 오히려 늘어났으니 대납을 의심할 만하다. 정말 이재명이 지금이요 꾸리고 있는 이 변호인단 보면요 진짜 기가 찹니다. 얼마나 지연제가 크면 저런 변호인단을 꾸릴까 할 정도입니다. 가끔 미국에 보면요 초호화 변호인단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 그 유명한 O.J. 심슨 그 미식 축구 선수죠. 그때 관련된 그 변호인단 같은 그런 어떤 막강한 거대한 변호인단을 이제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이가 정관 예우도 충분히 이제 반영시켜 놓고요. 그러니까 법에서 한번 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죄는 전부 뭉개고 아니다 해놓고 믿는 겁니다. 김명수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도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대표는 쌍방울과 얽힌 인연은 내복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우기고 있죠. 그게 바로 이재명이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따로 있다.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5급 배모 씨에게 황제 의전을 받은 사실마저 부인했다는 것이다. 작년 11월 25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아내 김혜경 씨가 공무원 수행 비서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그 뒤 한 달여 동안 침묵하던 이 대표는 12월 28일 자신의 SNS에 김혜경이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썼습니다. 지역 언론인 클럽에서 제 아내의 의전용으로 누구를 뽑았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이라며 노발대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황제 의전 당사자인 7급 공무원이 녹취 파일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의 증거와 함께 관련 사실을 폭로하자 이재명은 SNS 게시물을 슬그머니 지우고 자신의 그 SNS 게시물입니다. 그걸 지우고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 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라고 한 발 빼며 사과를 했죠. 그게 이재명입니다.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는 오리발도 안 통하는 거죠. 자, 자신은 너무 바빠서 몰랐다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다른 의혹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까지 모른다고 하는 건 해도 너무했다는 겁니다. 김혜경 씨에 대한 의전이 그가 성남시장을 하던 2010년부터 무려 12년째 이뤄진 일인데 이걸 모른다고 했으니요. 말이 되겠어요? 이에 쓴소리를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11년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원은 김혜경이 시장과 동행하지 않은 채 봉사활동을 가면서 관용차 체험연입니다. 관용차를 이용했다고 지적했고요. 훗날 이모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신복인 백종선에게 욕설과 함께 협박을 당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은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객관적 정황이고 스모킹 건이죠. 뭐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 볼 때는요. 증거주의로 간다면 이게 100% 이게 이재명 그냥 아웃입니다. 전부 다. 자, 2012년 성남시의회 박완정 의원은요. 성남시 공무원으로 뽑은 배모 씨가 할당된 업무는 안 하고 김혜경 씨를 수행하는 일만 한다고 비서실장에게 따집니다. 그래요. 성남시 비서실장에게 따지는 정도인데 이재명이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때도 벌써 지역에서는 성남시에서는 이게 파다하게 그리고 그 성남시에만 나가는 신문들이 있어요. 지역 신문들. 수도 없이 많이 나갔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재명이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 사모님이 가는데 이 친구가 같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건 맞지요? 자꾸 딴소리 하십니까? 라고 이제 따져 물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행정기획국장에겐 당시에 성남시 말입니다. 이런 질문도 합니다.
배모 씨의 주 업무가 외국인 의전이라는데 성남시가 상근 직원을 외국인 의전에 쓸 정도로 외국인 내방객이 많으냐고. 도대체 이 직원의 주 역할이 뭡니까? 국장은 답합니다. 외국인 의전이 없을 땐 김혜경 의전을 주로 한다고. 이때 벌써 답이 나온 거거든요. 김혜경 의전을 한다고. 그때 당시에 성남시의 행정기획국장 서열 1위 아닙니까? 있어요. 행정기획국장이면. 이 사람이 벌써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재명만 모르는 거야. 천하는 다 하는데 오직 자신만 모르는 거야. 말하면 자기 입만 조금 닫고 눈만 이렇게 가리고 이래 있는 상태죠. 난 몰라. 나 할 말 없어 이야기입니다. 자, 비슷한 시기 이 대표의 형 이재선이라고 고인이 되었죠. 녹음된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마누라 공무원이냐? 체험맨 타고 다녔고 비서가 있다며. 자, 이걸 동생한테 이재명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어떤 파열음이 일어났겠죠. 자, 걸리면 안 될 게 워낙 많아서 그러는지, 자,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예민한 편이다. 그런 사람이 자신이 성남시장을 하던 시절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만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에 대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도 배모 씨에게 똑같은 일을 시켰다. 배모 씨를 5급으로 승진시키고, 여기는 광역의 5급이잖아요. 굉장합니다. 이 정도 자리면은요.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9급에 이제 하게 되면은 5급 달자 그러면요. 25년? 빨라야 25년일 겁니다. 보통 한 25년에서 30년 그 사이 걸리는데요. 이제 이걸 단숨에 5급을 이제 꿰찬 거 아닙니까? 자, 5급으로 승진시키고 그와 같이 김혜경을 모실 7급 공무원을 지원해 준 게 성남시 때와 다른 점. 그러니까 무려 2명이네. 5급에다 7급. 2명이나 김혜경을 서빙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황후네, 황후. 그죠? 자, 그는 이 사실이 탄로난 뒤 다음과 같은 변명을 했습니다. 공간에서 혼자 거주해 사택에서 아내가 배 씨의 사적 도움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 별정직이 아닌 공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아내의 사적 업무를 몇 차례 도왔다고 해서 개인 수행 비서로 뽑았다고 할 수 없다. 그 특유의 모르쇠입니다. 오리발이고요. 자, 이 자를 보면요. 김문수가 경기지사를 2번 했잖아요. 너무나 큰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전혁 의원이 김문수 당시 이제 지사 시절에 그 공간을 찾아가 보고 정말 경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단출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인 입에서 장난삼아 나왔던 이야기가 지나간 시절에 뭐 수없이 많은 어떤 보따리 사들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도 받지 않고 다 그냥 물리치는 바람에 지금도 달동네 같은 비탈길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투덜거리자 전효기가 사실입니까 하니까 김문수 당시 이제 경기지사 시절이었겠죠. 투정 부리는 겁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반응했다는 그 말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번 방송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청빈 그 자체죠. 그런데 여기는 청렴 청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이재명은요. 그런데도 대선 후보가 된 겁니다. 좌파들은요. 자기가 찍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흠이 드러나도 그 흠을 보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문재인도 사실은 그런 혐의가 많았는데도 뭐 대통령이 되었고, 이 이재명 또한 그래서 대통령 후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대통령이 되었을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번 그 결과만 딱 놓고 보면은 너무나 지금 박빙 아니었습니까? 자칫하면 이재명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지고요. 마음껏 휘둘렀겠습니다. 황후가 사실 도지사 부인이 저 정도면은, 성남시장 부인이 저 정도면은 대통령 부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김정숙이가 대통령 전용기 타고 타지말 관광 간 것처럼 여기는 그보다 한술 더 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요. 하는 행태를 봐서는. 자, 아무튼 이게 이제 김문수가 아니고요. 이재명과 이재명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서민 교수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데요. 지난 8월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엔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김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이 대표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그 김 씨가
대선 경선 기간에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로 월급을 받은 사실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 후에. 그러자 이재명 측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며 배우자 차가 아니라 그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거죠. 배우자가 움직이는데 그 앞에 선도하는 차가 또 하나 있는 거야. 에스코트 하는 차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과 이재명 부인입니다. 김혜경입니다. 근데 좌파들은 이런데도 이런 걸 믿지를 않아요. 애들이. 전부 뻥카라 하더라고. 그들이 주로 이렇게 방송하는 좌파 채널이 있잖아요.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있는 그 좌파 커뮤니티에 가보면요. 이재명은 단 한 점에 오류도 없고 단 한 점에 잘못도 없는 걸로 철석같이 믿는 게시물이나 이 방송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완벽한 공작에 의해서 당하고 있다. 우파 선동에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파가 선동합니까? 우파는 선동해서 성공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동할 줄도 모르고 해도 그게 약발이 받지 않아요. 우파는 그런 시스템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선동은 좌파죠. 좌파 영역이죠. 그런데도 그런 걸 공유하면서 우리 이재명님은 천하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청년맨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돈 단 한 푼도 안 먹었다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돈 한 푼 안 받고 뇌물죄 뒤집어 쓴 것처럼 저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건 물론 비유가 조금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은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안 먹었다는 겁니다. 한 푼도. 전부 공작이고 지어낸 소리고 뭐 정치 탄압이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지율을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정말 기겁할 일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살아있다면은 저 사람을, 저 이재명을 사법 처리 못한다면, 못한다면 그건 법은 그날로요, 문 닫아야 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게다가 김혜경 씨에겐 배우자 실장이 따로 있었고, 현역 의원인 이혜식이 그 일을 담당했다. 현역 의원이 그 일을 담당했다. 이쯤 되면 그 자체로 황제 아닌가. 그러니 대표님, 그냥 이렇게 변명하세요. 황제가 황제 의전을 받은 게 뭐가 문제죠?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황제였잖아요. 저 정도면은. 저거는 황제 본인의 의사나 의중, 어떤 그런 어떤 스타일이 반영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건국된 이후에 일개 시장이 기초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저 광역자치단체장이 저 정도의 위세를 누린 적은 유사 이래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없었다. 저는 단언합니다. 누구 있습니까? 저기에 비견될 인물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렇게 근접하는 인물이 문재인과 김혜경이겠다. 그죠? 근데 문재인, 김혜경은 그 사실 경력에서 뭐 단체장 이런 걸 한 것이 없어요. 청와대에서 정무 수석, 민정수석 좀 하고 그 후에 비서실장을 했고요. 노무현 때. 그리고 국회의원 한 번 한 게 전부 다입니다. 이 문재인은 경력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을 부린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덜컥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재명은 성남시장을 벌써 두 번인가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경기도지사를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조직을 많은 사람을 부려본 사람이죠. 황제 노릇을 이미 해본 사람인데 진짜 황제를 눈앞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 교체 민심에 한 방 맞은 거죠. 자, 아무튼요. 서민 교수를 보면요.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본업에 몰두하면서도 이렇게 부업으로 이렇게 정치 관련해서도 큰 스피커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흔한 일이 아니죠. 요즘 우파의 빅스피커 어느새 이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되었는데요. 딴 거 없습니다. 상대를 많이 공격하면 그 사람이 이제 빅스피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걸 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시기도 아니고 지금은 좌우지간 상대와 싸우는 것만이 유일하게 먹힌다. 우파에서 뜨고 싶으면 싸우십시오. 딴 것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권성동 의원이나 저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부각되고 언급되는 이유도 그들이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 박수영 의원에 대한 언급도 이제 자주 되는 것도 많이 싸우기 때문이고요. 유상범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싸우세요. 싸우지 않으면은 묻힙니다. 언론에서 아무도 조명해주지 않고 유튜브에서도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리PD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